네, 안녕하세요. 신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사람 중심의 혁신 방법론,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문제 해결 전문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문제를 찾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답을 제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디자인 싱킹은 남들과는 좀 다른 문제를 찾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이제는 일단 인성이 돼야 돼요. 그죠?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 되셨잖아요. 사람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직무지식, 그렇죠. 직무지식이 있어야죠. 세 번째? 문제 해결 맞아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리지 싱킹이 뭔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좋은 문제를 풀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나쁜 문제를 풀면 별거 아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디자인 싱킹이 뭐길래 나한테 좋은 문제를 준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IDEO라는 회사 아세요? 되게 유명한 디자인 회사예요. 지금까지 한 3,000개 이상의 많은 혁신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디자인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혁신 방법론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아시죠? 되게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그죠? 그 대학에서 디스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대학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이에요. 와, 아이디어랑 디스코에서 활용한대요. 뭔지 궁금하죠? 네. 디자인 싱크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혁신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찾고 그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찾아낼 것인가. 그런데 문제를 찾을 때와 답을 이야기할 때 뭘 중심으로 하자? 사람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잠재된 니즈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만들어낸 다음에 야, 너 이거 마음에 드니?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몰랐던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얘를 방법론으로 채택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가 이건데요. 자, 여러분 MRI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가요? 검사를 받으면 되게 무섭대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도 무서운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더 무섭겠죠.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이 엄청난 많은 아이들이 약물의 힘을 빌지 않고는 이 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계를 만들까 이런 생각만 했겠죠. 그런데 사람한테도 문제를 찾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MRI 검사를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 MRI 기계를 이렇게 스티커로 예쁘게 붙여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해적선을 탐험할 거야. 이 해적선에 들어갈 때는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 너가 움직이면 해적이 깨어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자, 기계를 바꾼 게 있나요? 없죠. 사람들에게 다른 경험을 하게 도와준 거죠. 이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에요. 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디자인 싱킹에는 어떤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디자인 싱킹을 할 때는 네 가지의 법칙을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 휴먼 룰이에요.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mbiguity 룰. ambiguity가 뭐죠? 모호성이에요. 자, 우리는 항상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사람들은 이런 것만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정해버리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모호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리디자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tangibility. 이게 뭔지 아세요? 단어가 좀 어렵네. 손에 잡히게 하자는 거예요.
뭔가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눈에 보이게 해줘. 그러면 내가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굳이 디자인 싱킹이 아니라도 항상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모호성을 유지하고 뭔가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그것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들은 굳이 디자인 싱킹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생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법칙 하에서 디자인 싱킹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문제 해결의 절차를 5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공감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정의, 세 번째는 아이디어 도출, 네 번째는 구체화, 마지막이 검증이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찾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자라는 그런 절차인데요. 각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아이디어는 있잖아요. 점점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다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그 다음에 모호성의 관점에서 뭔가 점점 모호해졌다가 하나를 골라내고 다시 모호해졌다가 골라내고, 이런 과정, 발상과 수렴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은 무엇이냐? 우리 공감의 뜻이 뭐예요? 야, 너는 공감 능력이 부족해. 뭐예요? 눈치 없는 애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뭔가 이상한 말 할 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잖아.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공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비자들도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의 잠재된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욕구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자, 어떤 멋진 기계를 만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아, 저희는 있잖아요. 정확한 검사보다는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 들어갈 때 무서워하는구나. 검사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관찰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들하고 막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인터뷰도 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실제 현장을 가서 관찰도 하고 직접 미팅도 해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쫙 나열해 놓는 작업. 아,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거구나를 나열하는 작업이 공감이라는 작업입니다. 자, 공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야, 이 많은 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였어? 이거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해보는 거예요. 과연 어떤 문제에 도전해볼까? 과연 어디에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있을까? 그런 걸 찾는 과정이 이런 문제 정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How might we question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누구누구가 무엇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아까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MRI 기계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MRI 검사를 받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자, 이런 질문은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단계에서 공감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질문을 찾아내는 거. 그래, 좋아. 우리가 이 문제에 도전해 볼 거야. 결정한 거죠. 자,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답을 찾는 과정을 이제 아이디어 도출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선정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아이디어 낼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지켜야 될 4가지 법칙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첫 번째, 판단 유보. 자, 우리는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 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야 돼. 막 스스로 막 점검을 하면서 아이디어 내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얘기해야 안 해요?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판단은 절대 지금 하지 말라. 두 번째, 자유분방.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허용해 줘야 돼요. 야! 무슨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와,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아. 오, 그것도 좋아. 일단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보다는 양이에요. 멋진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그저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합 허용.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할 수 있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유복, 자유분방, 질보다양, 결합 허용.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아이디어 낼 때 이렇게.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읽어봐요. 뭐예요? 판자, 질결. 자, 우리 판자가 뭐예요? 우리 그 나무판을 판자라고 그러죠. 판자는 질보다는 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아, 판자는 질보다는 결이 중요해. 그래서 판은 뭐고, 자는 뭐고, 질보다 양은 뭐고, 결은 뭔지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트리지를 이용하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만든 트리지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4가지 규칙에 맞게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6명이서 15분 동안에 아이디어를 몇 개 낼 수 있는지 아세요? 100개를 내요. 100개를. 장난 아니죠. 자, 10개에서 1개 고른 아이디어랑 100개에서 1개 고른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좋을까요? 100개. 당연히 100개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좋은 거를 추려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구체화라고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선택된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만들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말로 야, 이 아이디어 정말 멋진데 말로 해주는 것보다 눈에 보이게 뭔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런 작은 판지나 색종이, 이런 수수깡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화의 과정은 아이디어를 단순히 이렇게 보이게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디어를 서서히 발전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이거를 보고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나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보다는 눈에 보이게 하는 활동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이 구체화의 단계입니다. 자, 구체화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줘야 되죠. 야, 고객의 반응을 청취해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봤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이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런 결과를 냈으면 정말 만족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소개하고 예비 고객을 만나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는 그냥 쭉 이렇게 5단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빙글빙글 돌 수가 있겠죠. 새로운 문제가 발굴되면 다시 아이디어 도출도 해야 되고 또 고객의 의견을 받들어서 새로운 공감도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찾자. 누구한테 물어봐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자. 그 답은 누구한테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람한테서.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를 찾고 새로운 어떤 해결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디자인 싱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디자인 싱킹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은 기업들과 대학에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충분히 나도 그런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희들이 디자인 싱킹이 이제 국내에 도입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스탠포드의 D스쿨에 가봤어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가봤죠. 인증샷이에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엄청나게 멋진 환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고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기업과 대학을 상대로 100여 차례 이상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 워크숍의 제목이 뭐냐면 When Trees Met Design Thinking이에요. 우리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 사실은 영화 제목인데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야.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새로 문제를 발굴하는 방법이에요. 트리즈는 새로운 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걔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발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트리즈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와 나도 천재가 됐어요. 나도 멋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같이 공유했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실제 현장에 이거 보시는 거는 강남역에 다양한 뭐 지하철 개찰구, 뭐 지하도, 그다음에 뭐 출입구,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지하상가 이런 데를 다 관찰하셔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의 결과물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트리지 싱킹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고 답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사람들이 찾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노인들이 우리 은행에 ATM 있잖아요. 노인들이 ATM 이용할 때 불편한 게 뭐예요? 그럼 그분들이 물어봤더니 무섭대요. 왜 무서울까요? 실수할까 봐. 괜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가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ATM을 이용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찾은 문제였어요.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ATM 자판기예요. 자판기는 어떻죠? 그냥 돈 넣고 버튼만 누르면 1,000원짜리 음식이 똥 튀어나오죠. 그런 것처럼 노인들이 자기 카드를 들고 터치만 하면 우리 사실은 넣고 비밀번호 누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액에 대해서는 터치만 하고 10,000원, 30,000원 누르면 돈이 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보는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공감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택배를 보내면서 안심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되게 소중한 선물을 보냈는데 이게 잘 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사람들의 욕구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찾아낸 발명은 뭐였냐면 이 배송 가족 중에 물류센터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 배송 정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진 정보를 같이 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물건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구나. 정보를 보여주자는 그런 생각. 이거 보시면 여기 카메라가 만들어져 있죠. 종이컵으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TV를 볼 때 알아서 멀리서 볼까? 우리 엄마들이 야야야야 너 뒤로 안 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이들이 가까이 가잖아요.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뽀로로가 땅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뒤로 가.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서 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 우리 강남역 같은 데 가면 사람들 장난 아니게 막 줄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은행 가면 번호표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나 탈 거예요. 나 탈 거예요. 이렇게 터치만 하면 내가 몇 번째에 타야 될 사람인지 정보가 뜨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시 줄 서 있게 하지 말고 버스가 오면 그 순서대로 타게 하자는 거죠. 지금은 막 줄이 길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도 가로막고 그러잖아요. 되게 괜찮은 생각일 수 있어요.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이건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강남역에 여기 10번 출구 이런 데 가보면 있잖아요. 항상 볼 수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전단지 나눠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찰해봤더니 사람들이 서로 불편해하더래. 주는 사람도 미안해하고 안 받는 사람도 미안해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입구를 멋지게 만들 게가 아니라 입구에서 전단지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관찰을 하고 공감을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발명이 이건데요. 자, 이거 정말 기발한 아이템이에요. 사업 아이템도 될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전단지 한 장을 주는데 광고비가 예를 들면 20원이라고 하면 자, 전단지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한 30m 뒤에 수거함이 있어요. 그 수거함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지정된 곳에 5원이 기부되게 하는 거야. 이 전단지를 들고 잠깐 보고 그 수거함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들어간 개수만큼 5원씩 기부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주는 사람도 기부 좀 하세요고 받는 사람도 편하게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한테 야, 너 5원 더 내.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기에 수고되고 수고된 만큼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기존의 전단지는 그냥 쓰레기였잖아요. 필요 없는 정보였는데 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될 만한 정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멋진 기계를 만들자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엔지니어로서 MRI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 소음을 어떻게 줄이지? 진동을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하겠죠. 거기다 스티커 붙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와 답을 찾을 때 뭘 중심으로 생각하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사람 중심의 혁신 방법론이에요. 새로운 문제를 찾고 새로운 답을 찾을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자인 싱킹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란 말이죠. 나는 직업이 엔지니어예요. 나는 회계사예요. 나는 뭐 아나운서예요. 나는 카메라맨이에요. 나는 기자예요. 다 자기의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루는 게 뭘까? 나는 엔지니어니까 다루는 게 뭘까요? 저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나는 기계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디자인 싱킹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주 쉬워요. 내가 다루는 걸 뭘로 바꾸면 될까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다. 엔지니어는 사람을 편리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다. 타이어 가게 사장은 타이어를 팝니다가 아니라 타이어 가게 사장은 사람을 안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의 가치를 대상을 사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지? 완전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다른 문제를 찾고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해서 다양한 일을 하실 텐데 내가 하는 일의 대상을 사람으로만 바꿔보시고 과연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일을 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디자인 싱킹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쭉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과연 내 영역에서는 어떠한 사람 중심의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과연 그 사람들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와, 멋지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에는 뭐가 있냐면 기발한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 중심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 싱킹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많은 문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작은 힘이지만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네.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왔거든요. 어떤 말을 제 한마디로 할까?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남들하고 같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 친구가 토익이 900이래요. 나도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고 내 친구가 자격증이 3개래요. 나도 3개 따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같아지려는 노력을 가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대 8로 나눴으면 좋겠어. 8은 같아지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2는 나는 과연 어떤 다른 사람인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거리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의미에서
멋진 다른 사람이에요.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뭐니 해도 사람이 먼저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중심의 문제 도출과 해결 방법으로 혁신적인 인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